각성자 아카데미에서 테스트 의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힘과 등급을 평가하기 위해 교수는 한 명씩 호명하여 특별한 포털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포털은 학생들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측정할 수 있는 특수훈련된 마물의 심장이 있는 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등급과 미래 잠재력이 아카데미 전체에 공개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저 2급 낙오자로 드러납니다. 일부는 높은 잠재력을 지닌 D급을 받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때 아카데미 최고의 천재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최강 길드의 부유한 상속자이며 모두가 그의 결과를 간절히 보고 싶어합니다. 그는 심장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카데미 역사상 최고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1위가 될 것이라고 완전히 자신하면서 말이죠. 그가 힘을 방출하자 밖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환호합니다. 그는 언젠가 S급에 도달할 잠재력을 지닌 상위 D급을 받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특히 자랑스러워하며 이 오만한 친구가 세상에 드문 재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다음 차례인 시첸이라는 초라한 소년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는 시첸이 망신만 당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시첸은 그를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방에 들어가지만 이번에는 마물의 심장이 겁을 먹습니다. 시첸은 아직 어떤 스킬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심장은 이미 상위 D급을 보여주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러자 그는 몬스터에게서 삼켰던 가장 약한 스킬 카드를 사용하고 손쉽게 C급에 도달합니다. 모두가 아직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쓰는 동안 시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더 강력한 클래스 카드로 바꾸고 이제 마물의 심장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힘을 방출하는 순간 하늘에 폭풍이 형성됩니다. 등급 표시가 오류를 일으키며 S급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교수들은 충격에 빠지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곧 단일 S는 트리플 S급으로 바뀌고 시스템은 최대 부하로 인해 오류를 표시합니다. 이제 교수들은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테스트실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들어갔을 때 방 전체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마물의 심장은 타버려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태연하게 걸어 나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힘으로 실수로 죽인 후 마물의 심장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체는 대체 누구이며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그는 전 세계가 마물에게 정복당한 미래에서 돌아온 회귀자입니다. 그는 마지막 생존자였고 마왕과 함께 자폭하여 마침내 그를 물리칠 때까지 몇 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눈부신 빛 이후 그는 과거의 기숙사방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혹시 사후세계에 온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고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서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져 10년 전 대학 시절로 회귀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상한 홀로그램이 나타나 시첸에게 폭식의 힘 통합이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창밖을 계속 응시하면서 그는 첫 번째 마왕 라스가 강림하기까지 이제 3년이 남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 마왕이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일의 원흉이었음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라스는 지옥의 문을 여는 자이며 그 후 다른 마왕들이 차례차례 인간 세계로 들어옵니다. 우리 주인공은 마왕 라스가 나타날 장소를 찾아 문이 열리기도 전에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생각에서 벗어난 시체는 옆에 떠있는 인터페이스에 집중하고 이제 그의 스탯이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우리 주인공은 첫 번째 3에서는 이런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게임 메뉴나 시스템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그는 오직 각성한 힘에만 의존했는데 그것은 10,000명 중 1명만이 얻는 것이었습니다. 국립각성자대학교는 그러한 잠재적 각성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시첸이 지난번에 이곳에 있었을 때 그는 각성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괴롭힘당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그것이 그가 이렇게 양호실에서 깨어난 이유입니다. 바로 그때 시스템이 다른 패널을 열어 그에게 번개 타입 암살자 카드를 보여주는데 그는 그것이 전생에서 얻었던 클래스 힘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며 이번에는 더 일찍 각성한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재빨리 시험해보기로 결심하지만 클래스로 전환을 마치기 전에 그의 룸메이트이자 친구인 마룽이 나타납니다. 그는 2급 플라워 챈터입니다. 이 불쌍한 친구는 뺨에 붕대를 감고 있으며 시첸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다행히도 마룽은 떠있는 패널을 볼 수 없었고 시체는 그것들을 자신만이 볼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의 친구는 시첸의 모든 상처가 이미 사라진 것을 보고 그를 자세히 살피기 시작하며 어떻게 비각성자가 이미 각성한 자신 같은 사람보다 더 빨리 회복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전생의 마룽을 기억합니다. 이 룸메이트는 대학 시절에 각성했지만 결국 가장 약한 각성자 중 한 명이 되었고 라스 강림 후 3일째에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시첸은 옛 친구를 다시 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러자 마룽은 내일 등급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으니 둘 다 준비해야 한다고 그에게 상기시킵니다. 마룽은 우리 주인공이 아직 각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하지만 졸업하고 싶다면 이 등급 테스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상기시킵니다. 활기찬 거리를 걸으며 시첸은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본 지 오래되었다고 무심코 말하고 이는 그의 룸메이트를 기겁하게 만듭니다. 시첸은 이번 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시 같은 비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그는 가능한 한 열심히 훈련해서 레벨을 빨리 올려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각성자가 경험치를 얻고 레벨업하는 유일한 방법이 마물 소굴 안의 몬스터를 물리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굴들은 주요 길드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므로 그와 같은 약자나 외부인은 레벨업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상태창을 열어 자신의 스탯을 살피며 다른 각성자나 심지어 몬스터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정부는 각성자를 2급부터 시작하여 S급까지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시체는 대학생 대부분이 2급에 머물러 있고 기껏해야 D급에 간신히 도달하는 소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를 힐끗 쳐다보며 적어도 자신이 그보다 등급이 높다는 자신감을 느끼며 속으로 조용히 비웃습니다. 바로 그때 공이 갑자기 날아와 불쌍한 범생이에게 정통으로 부딪히고 그의 안경을 날려 산산조각냅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또다시 불량배 공청과 그의 부하들을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바로 전날 그들을 때렸던 녀석들입니다. 공청은 씩 웃으며 자기가 여기서 놀고 있는 걸 알면서 애 음료수 상자를 가져오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마룽은 재빨리 사과하고 자기 돈으로 음료수를 사러 가려 하지만 시첸이 나서서 그를 막으며 여기서 사과해야 할 사람은 사실 공청이라고 말합니다. 그 불량배를 다시 보는 순간 시첸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사로잡힙니다. 과거에 그들은 그를 세면대 물에 익사시키려 했고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단지 그를 각성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시첸이 마침내 기절했을 때에야 멈췄습니다. 그때 마룽이 달려와 그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공청은 시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듣자마자 그를 더 심하게 상처 입히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시첸은 이 불량배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첸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듣자 공청과 그의 부하들은 그를 완전히 입 다물게 할 준비를 하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공청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의 형이 학생회장이라는 거물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약한 사람만 골라 괴롭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량배가 다가오자 주변 학생들은 시첸이 다시 맞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를 불쌍히 여기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공청이 그에게 다가와서 시첸이 방금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묻지만 시첸은 이제부터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침착하게 반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공청은 이성을 잃고 즉시 그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첸이 주먹을 들어 쉽게 공격을 막아내고 심지어 그 불량배를 뒤로 밀쳐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들이 알기로는 시첸은 아직 각성조차 하지 않았는데 방금 강력한 공격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공청이 더욱 격분하여 다시 돌진하는 동안 시첸은 침착하게 준비하며 자신의 클래스를 전기 암살자로 전환합니다. 마룽이 멍하니 서 있는 동안 공청은 불교의 마갑을 활성화하고 강력한 일격으로 돌진합니다. 그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시첸이 먼저 돌진하여 번개가 실린 주먹으로 그를 날려버립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소위 약골이라 불리던 시첸이 학교 불량배를 단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을 보고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맞고도 공청은 진정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나서서 복수해달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그의 부하들은 시첸이 방금 한 짓을 보고 이미 겁에 질려 있습니다. 공청은 억지로 다시 일어서서 우리 주인공에게 다시 돌진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는 아무런 기회도 없이 두들겨 맞고 내동댕이 쳐집니다. 소위 보스라는 자가 이렇게 박살나는 것을 보고 부하들은 자신들에게 전혀 승산이 없다는 것을 재빨리 깨닫고 즉시 도망칩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불쌍한 범생이는 어제 막 맞았던 룸메이트가 갑자기 이렇게 강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완전히 멍해집니다. 반면에 시체는 전생에서처럼 원할 때마다 암살자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레벨 1에서도 그의 스탯은 낮은 레벨의 각성자들을 상대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그의 현재 등급이 최소 D급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를 물리친 후에도 시스템이 그에게 어떤 레벨업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에 잠긴 시체는 주변 사람들이 공황 상태로 지켜보는 가운데 거의 그 불량배를 완전히 끝장낼 뻔합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 학생의 부회장인 링이가 끼어들어 시첸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공청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구타는 이미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그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그 불량배가 다시는 그를 괴롭히지 못할 거라고 장담했고 그 덕분에 우리 주인공은 마침내 그를 놓아주기로 결심한다. 뒤로 물러서면서 첸은 그저 연기였을 뿐 정말로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회가 나서서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공청 같은 녀석을 구하려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는 이런 불량배 같은 놈들은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노릴 것이다. 첸이 룸메이트와 함께 떠나자 불량배의 부하들은 멀리서 숨어서 그를 지켜보며 다시는 첸을 건드릴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 그날 밤 마룡이 다른 룸메이트들에게 첸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강한 번개 암살자로 각성했는지 설명하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 마룡은 한때 약했던 친구가 어떻게 공청을 그렇게 심하게 이겼는지 계속 설명하지만 2급 핵 마법사인 상조는 농담으로 치부한다. 상조는 첸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면 왜 아직도 이렇게 훈련이나 하며 뛰어다니냐고 묻는다. 그는 진짜 각성자라면 더 이상 그런 기초적인 신체 훈련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말을 들은 게이머 룸메이트 샹이는 자기가 듣기에는 마룡이 머리를 어딘가 세게 부딪힌 것 같다고 말한다. 상조는 계속해서 그들 넷이 이 기숙사에 배정된 이유는 최하위권의 약골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하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 그는 더 나아가 자신이야말로 넷 중에 가장 강하며 마룡과 샹이는 그저 서포트 영창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첸이 번개 암살자가 되었을 리가 없다고 되뇌며 약간 힘을 과시한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으며 내일 졸업 전 마지막 시험에서 등급이 오를지도 모른다고 희망을 품는다. 한편 학생회장 공팅은 링이와 함께 2급 마물의 소굴에서 훈련을 마친 후 걸어 나온다. 그는 남동생이 여전히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는다. 공청은 자기를 때린 녀석이 아직도 돌아다니는 한 편히 잠을 잘 수도 없다고 불평한다. 공청은 형에게 자신을 위해 복수해달라고 계속 조른다. 공팅은 그가 저지른 골칫거리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차분하게 안심시킨다. 이후 식탁에서 부회장은 공팅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묻고 공팅은 그녀에게 그 녀석이 정말 동생이 말하는 것처럼 강하냐고 묻는다. 링이는 학교 전체에 D급 학생이 10명도 채 안 된다는 사실과 그들 모두를 이미 자신의 동아리로 영입했다는 것을 그도 이미 알고 있지 않냐고 지적한다. 그녀는 더 나아가 다른 학생들은 그처럼 마물의 소굴에 접근할 수도 없으니 평범한 학생이라면 그에게 맞설 수 없을 거라고 설명한다. 다른 한편 첸은 빗속에서 흠뻑 젖은 채 미친 듯이 달린다. 그는 자신의 몸무게의 거의 2배에 달하는 100kg짜리 가방을 메고 20km를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는 높은 수준의 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신체가 필요하기에 각성자의 힘의 상한선을 높이기 위해 기초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 달리면서 그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여동생이 마왕 라스가 인간 세상에 강림했을 때 살해당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 마왕은 순식간에 수많은 인간을 학살했고 그의 여동생은 바로 눈앞에서 죽었다. 그 순간이 모든 파괴의 시작이었기에 그는 이 마왕을 무찌르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는다. 첸은 마왕의 강림까지 아직 3년이나 남았음에도 그가 이미 강해지고 있다면 이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잡기 위해서는 그 성장 속도를 능가해야 한다고 계속 생각한다. 바로 그때 여동생 시윤에게서 전화가 온다. 오랜만에 다시 듣는 그녀의 목소리에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여동생은 대회 때문에 바빠서 일찍 전화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며 만약 상을 받으면 집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덧붙인다. 그녀가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첸은 조용히 들으며 미소 짓고 이번에야말로 그녀를 지켜주고 그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살게 해주리라 굳게 다짐한다. 통화가 끝난 후 그는 훈련으로 돌아가 대학교를 3바퀴 더 돈다. 훈련을 마치자마자 그는 샤워하러 가면서 강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이 어린 몸에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자리에 앉아 부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마물의 소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마물을 쓰러뜨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문제로 고심하던 중 그는 결국 잠이 들고 폭식 시스템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는 낯선 곳에 도착하고 이것이 그저 이상한 꿈은 아닌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한편 바깥에서는 마룡이 첸을 찾아와 그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아해한다. 그 이상한 공간 안에서 첸은 눈앞에 서 있는 거대한 탑을 본다. 하지만 그가 제대로 둘러보기도 전에 2급 구름 전사들인 죽음의 사냥개 무리가 그를 맞이하듯 나타난다. 첸은 혹시 마물의 소굴에 들어온 것은 아닌지 즉시 걱정하며 재빨리 클레스를 전환한다. 그는 놈들이 난데없이 나타났으니 일단 마물들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결정한다. 소녀는 짓기만 하고 물지는 못하는 사냥개들을 손쉽게 쓰러뜨리고 아이템을 수집한다. 재빨리 2레벨로 오르고는 운 좋게 마물의 소굴에 들어온 것 같다고 생각하며 미소 짓는다. 바로 그때 보스 마물이 나타나고 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베어버리며 아주 쉽게 물리치고 다시 레벨업한다. 보스에게서 얻는 경험치는 이전에 물리친 같은 레벨의 일반 몬스터에 비해 훨씬 높다. 그 직후 보스 마물의 시체가 포식 가능으로 표시되고 첸은 그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이전에 시스템 창에서 보았던 폭식의 힘을 떠올리며 그것을 시험해보기 위해 손을 뻗는다. 포식은 즉시 완료되고 마물은 카드 속으로 흡수된다. 첸은 쓰러뜨린 마물을 사용 가능한 클래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한다. 그는 이것이 마왕 라뉴가 가졌던 것과 같은 종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금방 이해하고 이제 자신이 마왕과 비슷한 힘을 가졌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는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 하나의 클래스만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이제 첸은 원하는 만큼 많은 클래스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힘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이 마탑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그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들이 쌓여갈 때 강렬한 기운이 그를 덮치고 S급 칼날 2자루를 든 마물이 나타난다. 그 마물은 명백히 S급이었고 이는 첸에게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첸은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구하기 위한 도박으로 번개검을 소환해 싸움을 준비한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어째서인지 눈앞에 서 있는 마물이 그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물은 첸과 합을 겨루지만 그저 그를 가지고 노는 것이 분명했다. 마물은 의도적으로 급소를 피하며 그를 계속해서 쓰러뜨린다. 첸을 한계까지 몰아붙인 후 마물은 마침내 입을 열어 살아남고 싶다면 자신과 함께 마탑을 지키라는 선택지를 제안한다. 첸이 여전히 거절하자 마물은 그의 팔을 잔인하게 베어버린다. 마물은 그를 끝장내겠다고 위협하며 지금까지 봐준 것은 첸이 이곳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마물은 다시 한번 재고하라고 하지만 첸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이 처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절한다. 그는 끝장낼 각오로 기합을 외치며 자신을 강화하고 다시 공격한다. 그동안 그는 마물의 움직임을 연구하며 매번 휘두르기 전 0.4초의 선딜레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마물의 손목 각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공격을 제때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게다가 그는 마물이 무방비 상태일 때 작지만 치명적인 틈을 줄 수 있는 0.2초의 회복 딜레이를 발견했고 바로 그 순간을 이용해 심장을 노릴 계획이다. 비록 이 위험한 책략을 성공시키긴 했지만 그는 자신 같은 D급이 S급을 완전히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의 주된 목표는 탈출할 기회를 만들 수 있을 만큼만 마물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그는 정확히 그렇게 하고는 보이는 유일한 광원을 향해 달려가며 그것이 이곳의 진짜 출구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가 광원에 도달하자마자 그것은 갑자기 사라지고 마물은 그것이 단지 환상이었으며 그가 생각하던 출구는 이곳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준다. 마물은 더 나아가 이곳이 사실 마물의 소굴이 전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소년이 얼마나 빨리 자신의 공격의 허점을 파악했는지에 대해 감탄을 표한다. 그 마물은 마침내 연옥 나찰로 정체를 밝히고 첸에게 그야말로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라고 말한다. 첸이 마물의 몸을 유심히 살피다가 이와 똑같은 모습을 마왕 라뉴에게서 본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란다. 우리 주인공은 모든 것이 마침내 끝났던 전투를 회상한다. 회귀하기 전 그가 치렀던 마지막 싸움, 그의 상대는 평범한 마물이 아니었다. 격돌하는 동안 그 생물은 먼저 용으로 변신한 다음 계속해서 다른 무시무시한 상위 등급 마물들로 클래스를 바꾸었다. 그것은 이글거리는 마그마, 독덩굴, 그리고 자신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번개를 휘둘렀다. 하지만 그 모든 변신 중에서 그의 시선을 진정으로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마물과 똑같이 생긴 형태였다. 소름 끼치는 깨달음이 그를 덮친다.
모든 변신은 마왕 란유의 능력의 일부였음에 틀림없다. 그 힘이 자신의 안에 있으니 지금 그가 보는 마물은 그저 자신의 몸속에 흡수된 폭식의 힘일 뿐이다. 그의 날카로운 추리에 마물은 진심으로 감탄한다. 마물은 그가 이 차원 전체에 존재하는 힘을 계승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차분하게 말한다. 채는 차원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말에 혼란스러워하며 눈살을 찌푸린다. 갑자기 마물의 손에 황금빛 공허의 열쇠가 나타난다. 그것은 뒤에 있는 거대한 탑을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마물은 마왕 란유가 셀 수 없이 많은 강력한 마물들을 집어삼켰다고 설명한다. 그들 중 가장 강력한 자들을 봉인한 탑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신성한 의무였다. 하지만 이제 바로 그 열쇠를 그에게 넘겨주기로 선택한다. 나찰은 그가 그 마물들을 포식하고 더 강해져서 자신을 대신해 임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 당황한 채는 왜 마물이 인간을 돕느냐고 묻는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 생물은 마계에도 정의로운 존재와 사악한 존재가 있다고 밝힌다. 그런 마물 중 하나가 오락을 위해 벌인 뒤틀린 학살처럼 순전히 재미로 자신의 일족 전체를 도륙했다. 그날 이후 그 사악한 놈에게 복수할 기회를 기다려왔다. 이제 그 소원을 이뤄줄 수 있는 자를 찾았다고 믿는다. 그 악마는 누군가가 첸을 복수를 위한 최고의 희망으로 여긴 것이 옳았다고 말합니다. 첸은 즉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 악마는 마치 고대의 현자처럼 알 수 없는 말투로 모든 답은 탑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할 뿐입니다. 마지막 말을 남기며 악마는 남은 모든 에너지를 그에게 바칩니다. 그 대가로 악마는 그가 지상 최강의 인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탑 안에 숨어있는 저 사나운 마수들을 하나하나 집어삼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에게는 저 교활한 생명체들 하나하나가 여전히 극복해야 할 엄청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악마는 오직 강해지려는 꺾이지 않는 갈망을 가진 자만이 연옥 나찰의 힘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며 마지막 경고를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존하는 모든 마왕을 학살하는 데 필요한 동기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의 몸은 첸이 삼킬 수 있도록 불타는 에너지 구체로 압축됩니다. 그는 즉시 8레벨이 오르고 나찰의 검 2자루를 획득합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임무를 받아들이고 약속대로 쓰러진 별의 전사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겠다고 맹세합니다. 능력치 상승 외에도 그는 죽은 인간과 악마 모두에게서 힘을 흡수하는 능력과 중력 조작 능력을 해제합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여느 평범한 날처럼 기숙사 안에서 잠을 깨며 천천히 눈을 뜹니다. 방 안에 큰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룸메이트들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제 시간에 학교에 가려면 그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몸이 완전히 멀쩡한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가 겪었던 모든 것이 그저 기이한 꿈이었는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업데이트된 그의 능력치는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시켜줍니다. 그가 목격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레벨 2에서 레벨 10으로 뛰어오른 후 그는 지금 자신의 등급이 무엇일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룸메이트가 그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지난밤 뻔뻔하게도 그를 칭찬하며 그가 얼마나 멋지고 엄청나게 강해졌는지에 대해 떠들어댔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마룡은 방 건너편에서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척하며 조용히 훔쳐봅니다. 어쨌든 그의 룸메이트는 등급평가 때 증명해보라고 그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이 누가 기숙사왕 칭호를 유지할 만큼 강한지 결정할 것입니다. 학교로 가는 동안 자칭 기숙사왕은 자랑스럽게 그의 소위 신하들에게 모든 등급은 3개의 개별 단계로 나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 모두 기술적으로는 2급 평민이지만 적어도 자신은 자랑스러운 2급 중위 랭커로서 다른 2급 하위 패배자들보다는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각 단계 사이의 격차가 엄청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월한 척하며 으스대며 걷습니다. 잔뜩 흥분하고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그 광대는 지난 평가 이후 한 단계는 승급했을 만큼 엄청나게 강해진 기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잔뜩 짜증이 난 마룡은 첸에게 장난 그만 치고 전력을 다해서 오늘 최소한 D급이라도 확보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기숙사 왕이 마침내 그 쉴 새 없는 입을 한 번이라도 다물게 될지도 모릅니다. 곧이어 소년들은 학교에 도착하고 그곳에는 모두가 등급 평가식을 위해 초조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 불량배들은 마치 캠퍼스 전체가 자기 것인 양 어슬렁거리며 감히 자신들을 잘못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 짓밟습니다. 기숙사 왕의 거만한 미소조차 그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불량배들 역시 거의 정신을 잃을 뻔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망설임 없이 첸 형님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룸메이트들은 마룡이 했던 모든 말이 결국 완전한 헛소리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채는 그 광대들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 할 일만 합니다. 그때 새로운 도전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기로 결심합니다. 학교 경찰 노릇을 하는 학생회 간부 지안이 그에게 아주 정중한 경고를 합니다. 보아하니 학생회장이 자신의 소중한 남동생에게 감히 손을 댄 멍청이를 훈계하라고 글을 직접 보낸 모양입니다. 첸의 모든 친구들은 즉시 흩어져 숨어버립니다. 그들은 학생회장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집행자 지안을 두려워합니다. 그의 룸메이트들은 저 D급 괴물이 갑자기 첸을 이렇게 노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첸의 개인 공간으로 바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회장의 충실한 개는 자신의 예리한 후각으로 누군가가 얼마나 강한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서 나는 냄새는 한심하고 약한 패배자의 냄새뿐입니다. 그 모욕에 재미있어하며 첸은 주저없이 그에게 되받아칩니다. 지안은 개라고 불리는 순간 완전히 이성을 잃습니다. 실제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그다 큰 강아지의 주인이 공개적으로 소란을 피우기 전에 물러서라고 명령합니다. 좀 알아본 후에 그는 자기 남동생이 먼저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들겨 맞은 것은 명백히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건드린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며 회장은 단검보다 더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를 쏘아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한 교수가 등급평가식이 공식적으로 시작됨을 알리고 참석한 모든 학생은 이름이 불리면 앞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듣고 회장은 자기 개에게 이제 가자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었고 자신들의 위협 후에 첸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높은 곳에서 지켜보던 한 남자가 부회장에게 오늘 왜 등급평가식을 관람하고 있는지 호기심에 묻습니다. 그는 신입생 중 누군가가 그녀의 관심을 끌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숙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올해는 꽤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상저우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기숙사왕은 문을 통과하며 약간 긴장합니다. 문 반대편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평가는 특별한 마물의 소굴 안에서 한 명씩 진행됩니다. 그 안에는 전선에 연결된 마족의 심장이 각성자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등급과 잠재력을 측정합니다. 각성자가 자신의 가장 강한 힘을 발산하면 그 신호가 지구로 전송되어 평가 결과가 공개됩니다. 기숙사왕의 등급은 지난번과 같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의 잠재력이 예상보다 늦게 나타나자 교수는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마룡은 변하는 숫자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많은 긴장감 끝에 상저우의 최대 잠재력은 고작 시급으로 밝혀집니다. 왕은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발전이 그저 머릿속 생각이었음을 깨닫고 낙담한 채 걸어 나옵니다. 그의 룸메이트들은 어차피 모두 같은 처지라며 기껏해야 시급에 도달할 잠재력을 가진 2급에 갇혀 있다고 그를 위로합니다. 잠시 후 회장의 개가 자랑스럽게 걸어 나옵니다. 그는 여전히 D급 하위지만 A급에 도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첸의 룸메이트들은 벌써 10명 가까운 학생들이 D급에 도달하는 것을 보고 모든 희망을 잃기 시작합니다. 교수들조차 이렇게 많은 학생이 벌써 D급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없는 학생들이 2급을 벗어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흥분해서 그들은 다음 학생, 즉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회장을 호명합니다.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는 이미 길드 마스터인 학생 공팅에게 모든 시선이 쏠립니다. 하지만 첸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끈기 있게 결과를 기다립니다. 아카데미의 모든 사람은 공팅이 2년 전만 해도 D급 하위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의 역대 최고 등급 기록은 D급 중이었기에 사람들은 회장이 마침내 그 기준을 높일지 궁금해합니다. 마물의 소굴 안에서 마족의 심장이 그의 존재에 천천히 눈을 뜹니다. 회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방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졸업식에서 화려하게 끝을 맺고 역사책의 1등으로 자신의 이름을 새기려는 불타는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그의 잠재 등급이 황금비두로 빛나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깜빡입니다. 공팅의 D급 상위 등급이 그들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그들의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상 최초의 잠재 S급의 등장에 군중 속에서 흥분의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회장의 부하들은 쉴 새 없이 자기 보스를 찬양합니다. 첸의 룸메이트들조차 눈앞에서 전설이 탄생하는 것을 보며 질투심에 불탑니다. 교수들은 이 소식을 즉시 행정부에 보내야 한다고 조용히 의논합니다.
그들은 소중한 S급 후보를 극진히 대우하며 그가 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는 아카데미에서 길드와 관련된 최연소 학생입니다. 그들 학교의 이름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이 거의 보장된 셈입니다. 위에서 지켜보던 위안 롱 교장은 링이 부회장이 이미 그의 잠재력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직접 식을 보러 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관찰하러 온 사람이 그뿐만이 아니라고 말하며 상황을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화려한 회장 외에 그녀가 훨씬 더 흥미롭게 여기는 학생이 또 있습니다. 때마침 바로 그 학생이 다음으로 무대에 호명됩니다. 지아는 좋은 생각을 떠올리고 그 신비한 도시 전설에게 그의 룸메이트들처럼 또 다른 2급 쓰레기가 되지 말라고 재촉하며 도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애초에 그런 명망 있는 행사에 나타나는 것조차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롱은 친구를 지지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첸이 마침내 마물의 소굴로 들어가자 군중은 순수한 기대로 그를 쳐다봅니다. 첸이 다가가자 마물의 심장은 즉시 강렬한 압박감을 감지하고 우리의 주인공은 각성자가 탄탄한 미래를 보장받는 최선의 방법은 상위 길드에 가입하는 것임을 떠올립니다. 그는 그 목표로 가는 유일한 길이 졸업 전투평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후보자들은 마음에 드는 멤버를 골라 10명으로 구성된 분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1등을 차지한 분대는 국가 최고 등급인 제국 길드에 직접 채용되므로 이 시험의 목적은 지켜보는 모든 이에게 매우 명확합니다. 지아는 팀원 모집을 시작하며 또 다른 하위 D급을 자신의 보스에게 소개하고 이제 파티가 완전히 구성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합니다. 그는 이미 모든 D급과 회장의 동생이 팀에 있기 때문에 1등을 놓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합니다. 첸은 강한 학생들이 결국 모여 가장 강한 파티를 형성하고 약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그룹을 이루어 약한 고리는 가차없이 버려지고 제거되는 잔혹한 적자 생존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 롱은 화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군중은 첸이 너무 약해서 시스템이 그의 존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재빨리 단정합니다. 그러자 지아는 팅에게 남은 학생들은 쓰레기에 불과하니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떠나자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 화면이 갑자기 깜빡이며 상위 D급 라벨이 나타나자 군중 전체는 혼란에 빠지고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이 번집니다. 학생회장과 학생회 역시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시스템은 곧 결과에서 이상한 편차를 감지합니다. 알고 보니 첸은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레벨식 기본 능력치가 변하지 않은 육체 형태로 평가 중에 실제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측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D급을 본 후 그는 지금까지 삼킨 클래스 중 가장 약한 지옥의 사신왕으로 클래스를 바꿉니다. 등급은 즉시 상위 D급에서 중위 C급으로 바뀌고 이는 군중을 완전히 압도하며 학생회는 기계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믿기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과학자들조차 결과가 계속 바뀌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상황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곧 기계가 정말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 났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마물의 심장 내부에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결과는 다시 한번 이상한 방식으로 벗어납니다. 첸은 이를 알아차리고 더 강한 클래스로 바꾸기로 결심하여 연옥 나찰이 됩니다. 마물의 심장은 불안해지고 마물의 속을 밖에 서는 것엔 폭풍이 일어나자 지아는 혼란에 빠져 소리칩니다. 칭은 그들의 기숙사에서 신성한 괴물이 탄생했으니 역사가 스스로 다시 쓰이고 있음을 알리는 하늘의 징조처럼 여깁니다. 바로 다음 순간 잠재력이 S급으로 깜빡이자 과학자들과 팅 회장 모두 방금 목격한 것에 완전히 경악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갑자기 사용자의 잠재력이 최대 부하를 초과하여 현재 한계에서는 감지할 수 없다는 경고를 표시합니다. 지안의 뇌는 순수한 충격으로 영혼이 거의 몸을 떠날 뻔하면서 블루 스크린처럼 거의 멈춰버립니다. 시스템이 압도적인 압력으로 부서지기 시작하자 과학자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학생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공황 상태에 빠져 앞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극심한 과부하로 완전히 타버린 마물의 심장이 있던 자리에 쪼그라든 건포도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습니다. 첸이 그것을 너무 겁준 것 같지만 그는 결국 그것을 삼켜버리고 누구의 등급이든 볼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주변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받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는 마물의 소굴에서 걸어나오며 모든 사람의 등급이 눈앞에 나타나자 기분 좋게 놀라지만 이내 회장 또한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숨겼으며 기껏해야 평범한 시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과학자들은 어색하게 걸어 나오며 마물의 심장이 극심한 부담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켰으니 당분간 추가 테스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모두에게 알립니다. 그들은 체내 능력치를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류하고 검토를 위해 상급기관에 전체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남은 학생들은 그때까지 문제없이 새로운 테스트 장치가 마련될 것이므로 다음날 평가를 위해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체내 룸메이트들은 그가 모두 앞에서 해낸 일에 대해 글을 띄워주며 완전한 상남자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지안은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첸을 사기꾼이라 부르며 억지를 부리듯 기계를 부수고 학생의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첸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라 그 자리에서 그 녀석을 찢어버리려던 순간 팅이 나서서 즉시 지안을 제지합니다. 회장은 그에게 우리 팀원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이에 지안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팅은 손을 내밀며 새롭게 드러난 강자에게 자신의 팀에 합류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함께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역사상 최고의 점수를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약속합니다. 지안은 첸을 위한 자리를 만들려면 누군가 팀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뒤에서 완전히 정신이 붕괴되기 시작하며 이 상황이 형제 사이에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르면 팅의 팀에 합류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거의 1등을 보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다해도 뇌물을 써서조차 이 라인업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대체 첸이 뭐가 그리 특별한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존심을 억누르고 마지못해 첸을 팀에 환영하며 눈에 띄게 머뭇거리며 주인공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첸은 즉시 그의 손을 쳐내고 그들과 합류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반응에 지안은 식은땀을 흘리지만 팅은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히 모든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지안은 첸에게 쏘아붙이며 자신들의 팀은 이미 경쟁 상대 없이 학교 전체에서 1위인데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합니다. 첸은 그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등을 돌려 걸어가고 그들 전체 그룹이 잠시도 상대하기엔 너무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는 자신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 굴욕적인 거절 직후 지안은 분노와 순수한 경멸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학교 전체는 첸의 거절에 대해 빠르게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대부분은 그가 중2 시급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1등을 독차지할 계획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제 학교 전체는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드라마를 즐길 완벽한 구경거리를 얻게 됩니다. 한편 첸의 룸메이트들은 가차없는 공개적인 거절 후 지안과 팅의 얼굴에 번지는 완전한 굴욕의 표정을 마음껏 즐깁니다. 회장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첸에게 자신만의 계획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지안에게 차분히 말합니다. 동시에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교장 선생님은 소년들이 원래 바랐던 대로 팀을 이루기를 거부하자 깊은 실망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그들이 협력하여 함께 새로운 학교 기록을 깨기를 원했지만 링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상황이 훨씬 더 흥미로워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팅이 금수저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거절은 그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직접적인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교장에게 그들의 회장은 일단 자존심에 이런 타격을 입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루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고 상기시킵니다. 지안은 계속 불평하며 시급을 보여준 테스트 오류 때문에 첸의 자존심이 부풀어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팅은 그 결과가 전혀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일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1등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자 지안은 첸이 아마도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평범한 학생일 것이고 반면에 학생의 멤버들은 현재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오랫동안 마물의 속을 안에서 비밀리에 훈련해온 엘리트들이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가서 첸의 무례함에 대해 교훈을 줘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팅은 그 생각을 잘라내며 자신들의 회장이 정말 그렇게 좀스럽게 행동할 사람처럼 보이냐고 묻습니다. 지안은 즉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사과하고 팅은 노래방 계획을 취소하며 지안에게 더 이상의 지시 없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차가운 어조로 지안이 무엇을 하든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이고 지안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도 그 메시지를 즉시 이해합니다. 약 10분 후 정보원이 지안에게 다가와 첸이 잠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한 후 이미 학교를 떠났다고 보고합니다. 그는 또한 첸이 밥도 먹지 않고 나갔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상황을 더욱 편리하게 만듭니다. 지안은 이를 신의 개입으로 여기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낯선 곳에서 그를 무자비하게 처리할 기회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첸이 길을 건너면서 전생의 한 최정상 길드가 성화국 영토 내의 마물의 소굴을 공략하려다 재앙을 맞았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 소굴 안에서
그들은 분노라고 알려진 전례 없는 괴물과 마주쳤고 이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최정상 팀 전체의 즉각적인 전멸로 이어졌습니다. 그 괴물은 인간 세상으로 탈출하여 도처에 엄청난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불완전하지만 첸은 이번 생에서 그 동일한 마물의 소굴을 찾아낼 계획을 세우며 결심을 굳힙니다. 이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 첸은 많은 돈이 필요해서 망설임 없이 미스릴 몬스터 교환소로 향합니다. 그는 미스릴 길드 사나이 이 교환소가 미래 시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재료 거래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이 세계에서 각성자의 힘은 그들이 소유한 장비와 무기의 품질에 따라 판단되며 교환소는 그러한 아이템을 사고 파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첸에게 이곳은 더 큰 목표로 나아가기 전에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빠르고 쉬운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안으로 들어가 중개인에게 송곳니 몇 개를 보여주고 중개인은 강한 경계심과 명백한 의심을 품고 그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는 그 같은 학생이 어떻게 그런 아이템을 얻었는지 묻고 첸은 이전에 물리친 몬스터에게서 나왔다고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중개인은 놀라며 그런 아이템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조수가 나서서 그 송곳니는 짐승상신이라고 불리는 2급 몬스터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기록에 따르면 이 송곳니로 2급 구름 형태의 홀을 제작하거나 가루로 만들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거만한 중개인은 그녀의 말을 끊고 2급 아이템은 어차피 가치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며 송곳니를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교환소는 사회에서 신분과 높은 지위를 가진 각성자들만을 상대하는 VIP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D급 이상의 아이템만 취급한다고 말하며 그것을 그런 낮은 등급의 2급 아이템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화로 사용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최근에 고급 고객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승진 기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하급자와 거래하는 것에서 아무런 이득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귀찮은 일이라 부르며 아무 생각 없이 조수인 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옆으로 비켜섭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첸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고 이 거래 외에 다른 도움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첸은 $18의 금액을 확인하고 당분간 큰 스트레스 없이 집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그는 이어서 연옥 나찰에게서 얻은 빛나는 대검을 꺼내고 이는 즉시 그녀의 모든 주의를 사로잡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지만 최소한 B급 아이템이거나 기껏해야 A급일 수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중개인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다시 들어와 A급 아이템은 보통 $100만 정도 하기 때문에 그녀의 주장을 순전한 환상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는 자신이 거기서 수년간 일했지만 실제로는 A급 아이템에 가까운 것조차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순간 가게 주인이 도착하여 여기에 제시된 아이템은 A급도 B급도 전혀 아니라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중개인은 사장님의 날카로운 판단력을 칭찬하며 자신은 이미 평범한 학생이 그렇게 높은 가치의 물건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무기가 분명히 연옥의 땅에서 유래했으며 실제로는 S급 아이템이라고 밝힙니다. 중개인과 조수 둘 다 그 충격적인 폭로를 듣고 거의 시스템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며 그들의 표정은 불신으로 굳어집니다. 주인은 즉시 첸의 손을 잡고 극진한 존경심을 담아 귀한 손님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그는 이어서 첸을 VIP룸으로 안내하며 주저하지 말고 원하는 어떤 요청이든 하라고 격려합니다. 한편 첸은 마침내 주인인 칭즈가 예상대로 모습을 드러낸 것을 보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VIP룸에 자리를 잡은 후 길드장은 그에게 무기를 얼마에 팔고 싶은지 묻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즉시 100만이라고 대답하고 이는 녹색머리의 남자를 놀라게 합니다. 사장은 그것이 매우 가치 있기 때문에 최소 수천만은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첸은 단지 그 대검을 담보로 한 달 동안 $100만 대출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남자는 더욱 깜짝 놀라며 우리의 주인공이 매우 똑똑하다는 것을 깨닫고 대체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첸은 계속해서 30일 안에 원금을 갚고 그 다음 달에 추가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대답하기 전에 길드장은 어른들이 사업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여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주변이 정리된 후 그 남자는 첸이 선배들이 곧 졸업할 국립각성자대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졸업시험이 30일 후에 열리며 보상이 100만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공에게 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할 자신이 있냐고 직접 묻습니다. 길드장은 셜록처럼 추리하며 첸이 돈이 급하고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자 없이 즉시 15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미소 짓고 이것이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채는 그 모습에 말문이 막히고 남자는 이 방에서 한마디도 새어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단지 그 대가로 주인공이 다른 것을 거래하고 싶을 때마다 이 길드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채는 속으로 이 남자가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파악했으면서도 자신을 속이려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길드장이 왜 거물이 되는지 이해합니다. 주인공은 마왕을 물리치려면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의 손을 잡습니다. 잠시 후 계약이 완료되고 돈이 즉시 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길드장은 그가 방금 무기를 넘겼으니 토너먼트를 위해 무기를 빌릴 필요가 있는지 묻습니다. 비록 S급 장비는 없지만 선택할 수 있는 고품질 A급 장비는 많이 있습니다. 채는 걱정 말라고 말한 뒤 이전에 얻었던 다른 대검을 소환하여 길드원들을 완전히 경악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자리를 뜨고 길드장은 즉시 분홍 머리 소녀를 그런 높은 수준의 고객을 확보한 공으로 감독관으로 승진시킵니다. 채는 떠나기 전 무언가 사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고 카운터 쪽으로 돌아섭니다. 몇 시간 후 그는 이제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전생에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 많이 고생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쓰레기처럼 대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끝없이 일했고 두 남매는 매달 노숙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유는 꿈에 그리던 대학에 합격했지만 캠퍼스가 사랑하는 오빠와 너무 멀다는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빠에게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현재로 돌아와 그는 그녀가 왜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한 목소리가 출구가 아닌 입구 근처에서 찾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소리칩니다. 그녀는 거대한 여행 가방을 끌며 집세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써버려서 다시 파산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한 충격에 빠져 그저 서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짐 좀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자 그녀는 그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그의 앞에서 손을 흔듭니다. 그 순간 첸이 갑자기 달려들어 그녀를 꽉 껴안아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몇 번의 어색한 순간 후 그녀는 거의 숨막히게 했다고 잔소리하며 금단의 찌르기 기술을 사용해 그의 품에서 벗어납니다. 그녀는 그가 요즘 꽤 수상하게 행동한다고 말하며 짝사랑 상대에게 마침내 차였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대충 둘러댑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걷기 시작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시험에 대해 제잘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첸은 모든 것을 기꺼이 들으며 이번 생에서는 절대 그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한편 골목길에서는 몇몇 불량배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곳을 지나갈 것을 확인한 후 지하는 부하들에게 목표물이 나타날 때까지 숨어있다가 함께 기습하라고 말합니다. 얼굴에 미친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가 한 짓에 대해 반드시 그 녀석을 벌주겠다고 다짐합니다. 불량배 중 한 명이 상황이 여기서 더 악화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묻습니다. 그 클라우드 어쌔신은 처음에는 그 녀석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지만 최근의 만남이 정말로 자신을 화나게 했다고 말합니다. 첸이 자신을 어떻게 모욕했는지 떠올리며 그는 쓰레기들에게 자신 몫을 남겨두라고 말하고 주인공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주겠다고 맹세합니다. 지아는 자신이 최고의 클라우드 어쌔신이라고 떠벌리며 목표물의 얼굴 표정을 상상하며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에게 돌아와서 유는 그가 정말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상기시키며 그것이 시험 때문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 같은 약골은 너무 많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동생은 그가 항상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나아가고 나머지는 운명에 맡기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그녀는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첸은 그녀가 자신이 그렇게 쉽게 변했다는 것을 알아챈 것에 기분 좋게 놀라지만 그녀가 자신의 힘을 각성하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괜찮다는 자신감 있는 대답을 듣고 그녀는 단지 그의 남성적 자존심이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유는 오빠가 드디어 남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젓습니다. 한편 멀리서 불량배 중 한 명이 지안에게 목표물과 함께 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골목에는 카메라도 없고 아무도 그들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녀석은 극도로 흥분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즉시 사악한 의도를 감지하고 그것이 학생회의 그 똑같은 쓰레기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짝퉁 에어팟을 꺼내 여동생의 귀에 꽂아주며 최근 즐겨 듣기 시작한 노래를 들으라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 음악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당황하지만 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천천히 다가오는 쓰레기들을 살기 어린 눈으로 쳐다봅니다. 배경음악이 흐르는 동안 불량배들이 달려들면서 마침내 싸움이 시작됩니다. 채는 즉시 번개 클래스로 전환하며 유일한 가족을 잃은 지 7년이 지났고 이제 막 그녀와 재회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분노에 가득 차 그는 이놈들이 대체 어디서 그런 대담함을 얻었는지 궁금해하며 번개처럼 앞으로 돌진합니다. 주인공은 첫 번째 놈에게 다리를 내리쳐 뒤로 날려버리고 다른 놈들은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먹에 힘을 실어 3명을 연달아 가격한 후 네 번째 놈은 잔인한 무릎치기로 끝장냅니다. 용감한 쓰레기 한 명이 공격하려 하지만 채는 그냥 그의 손을 잡아 스파게티처럼 부러뜨립니다. 그 남자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지만 곧바로 코에 강력한 주먹을 맞습니다. 동료들이 나가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아는 충격에 얼어붙으며 대체 주인공이 어떻게 저렇게 강해졌는지 궁금해합니다. 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클라우드 어쌔신을 향해 나아가면서 좌우로 강력한 주먹을 날립니다. 마침내 그에게 도달하자 지아는 자신이 최강의 어쌔신이며 질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려 합니다. 친절한 사마리 아인이라도 되는 양 주인공은 그를 뒤로 날려버리는 파괴적인 주먹으로 현실로 되돌려 놓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돌진하여 이빨 몇 개를 흔들리게 하는 연속 펀치를 날립니다. 클라우드 어쌔신은 스테로이드를 맞은 회전초처럼 땅을 굴러 벽에 부딪힙니다. 그는 눈을 뜨려고 하지만 악마 자신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은 이제 위험을 잃은 지안을 내려다보며 그 쓰레기 조각에게 자신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이미 말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의 영혼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는 그 뇌 없는 쓰레기에게 기본적인 인간의 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지 묻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은 남자는 다리에 감각조차 없고 몸의 뼈 절반이 부러졌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놈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간신히 사과를 중얼거립니다. 채는 그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단검을 바싹 갖다 대며 그를 입 다물게 합니다. 최고의 암살자 씨는 그의 눈에서 그것을 명확히 봅니다. 죽이는 데에는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는 전혀 평범한 학생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아는 대체 어떤 지옥이 사람을 챈과 같은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악의를 담아 그는 이 악몽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말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또 어리석은 짓을 하려 한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는 강조를 위해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 여동생 근처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인다면 그는 기꺼이 그들과 가까운 모든 사람을 하나씩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단검을 떨어뜨리고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윤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노래가 끝날 무렵 그의 여동생은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슬프고 고통스럽게 외로운 가사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는 오빠가 수년에 걸쳐 그를 그렇게 많이 변화시킨 무슨 일을 겪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옵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때 자신의 지지가 어쩐지 부족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결심한 듯 그녀는 그를 제대로 꾸짖기 위해 몸을 돌리지만 그의 손에 들린 선물을 발견하는 순간 문장 중간에 얼어붙습니다. 그녀가 항상 갖고 싶어 했던 반짝이는 금도금 펜이 바로 그녀의 눈앞에 있습니다. 유는 흥분으로 얼굴이 새빨갛게 물듭니다. 그녀는 오빠가 월세보다 비싼 최신 홀로그램 마법펜을 사줬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반응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월세가 밀렸을 때 책임감 있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것을 돌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등 뒤로 주먹을 숨긴 채는 이번에는 여동생의 미소를 지키고 그녀가 꿈에 그리던 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겠다고 조용히 맹세합니다. 집에 돌아오자 여동생은 공중에 홀로그램 그림을 그리며 즐겁게 몇 시간을 보냅니다. 오빠는 조용히 그녀가 만든 라면을 즐기며 선물을 마음에 들어해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음 달 월세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에게 너무 많은 돈을 쓴 것에 대해 여전히 걱정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1년 취집세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밝힙니다. 오빠는 친구와 함께하는 작은 사업이 최근에 잘 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예리한 윤유는 그에게 매우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냅니다. 그녀는 그의 편리한 사업 이야기를 분명히 믿지 않습니다. 그렇긴 해도 그녀는 그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이렇게 활짝 웃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한 가지 간단한 부탁을 합니다. 몰래 무엇을 하든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조용한 수족관에서 학생회장 팅은 사촌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다. 도시 최고의 의사들은 타버셋이님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고 선언했다. 몸의 뼈 절반 이상이 제대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났다. 그가 첸과 싸운 것 자체가 회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싸움 후 그의 끔찍한 몸 상태는 더욱 충격적이다. 그의 사촌은 차갑게 반응한다. 그녀는 단지 그의 팀에 합류할 강력한 졸업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 실망할 뿐이다. 하지만 회장도 못지않게 무자비해서 그 짐스러운 NPC가 없으면 오히려 더 잘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때 그들의 삼촌이자 아카데미의 취업 부장이 입을 연다. 공시아는 침착하게 우리 주인공의 최근 동향에 대한 보고를 전달한다. 랭킹 평가식에서 벌어진 혼란에 대한 그의 상세한 조사가 마침내 나왔다. 결과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첸은 정말로 학생회장보다 랭크가 높다. 그 폭로는 전 수석 학생을 완전히 허를 찔렀다. 그 남자는 아버지가 직접 연합 부회장에게 그의 전투 시험 성과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하며 진지한 조언을 건넨다. 그러니 그는 반드시 모두 중에서 가장 빛나야만 한다. 만약 그가 어떻게든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부장은 대안을 제안한다. 삼촌이 가장 아끼는 조카인 녹색머리 소녀가 그의 팀이 전체 1등을 차지하도록 도울 것이지만 학생회장은 주저없이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는 평가 중에 진정한 힘을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팅 회장은 자신의 압도적인 우월함에 자신만만해하며 혼자서 아카데미 전체를 지배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아카데미 기숙사로 돌아와 우리 주인공은 배낭에 중량을 넣고 매일 100마일 달리기를 마친 후 씻는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바로 다가오는 졸업시험에서 100만 달러 상금을 타는 것이다. 그것이 미스릴 길드의 칭지와 한 거래를 이행하고 그들과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시험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침대에 눕는다.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면서도 계속해서 단련하기 위해서다. 그는 자신의 마물의 소굴로 들어가고 그 앞에는 마왕 라니의 거대한 공허의 탑이 서 있다. 그는 주저없이 입구로 이어지는 긴 계단을 올라간다. 그의 첫 번째 평가인 무덤 사냥개왕 클래스는 준수한 C랭크 중급에 도달했다. 반면에 그의 심연의 마수 클래스의 압도적인 힘은 시스템을 완전히 과부하시켰다. 심지어 마물의 심장 자체도 그 진정한 잠재력을 제대로 분류할 수 없었다. 남은 클래스들을 평가할 유일한 방법이 그에게는 명백해진다. 그는 공허의 탑을 열고 전장에서 직접 그들의 순수한 힘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한다. 그는 탑이 자신에게 어떤 잔혹한 도전을 던질지 궁금해하며 안으로 들어선다. 안에서 본 광경에 그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뜬다. 그는 우주에 떠있는 거대한 흰색 행성 위에 서 있는 이상한 차원으로 이동한 자신을 발견한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는 즉시 한쪽 무릎을 꿇고 간신히 몸을 지탱한다. 몰락한 별의 황무지에서는 중력이 지구보다 10배 강하며 첸은 뼛속 깊이 으스러지는 압력을 느낀다. 그의 뒤에서 탑 입구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는 이미 이것이 출구를 다시 열려면 보스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이해한다. 치명적인 야수들이 그를 기습하기 전에 그는 빨리 적응하고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근처에서 먹잇감을 찾아 배회하는 환영사자는 그에게 그런 사치를 허락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다른 선택지가 없자 첸은 즉시 그의 번개 클래스로 전환한다. 사자가 그에게 똑바로 달려들지만 그는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어깨에 정확한 일격을 가한다. 야수는 분노에 차 포효하지만 공격은 급소를 빗나가 효과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공격이 제대로 움직이는 능력만큼이나 느리고 부정확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는다. 환영사자는 그를 쉽게 땅에 내리누르고 타코처럼 그를 물어뜯으려 하며 이 괴물들이 극한의 중력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사자가 잠시 팔을 갉아먹게 놔둔 후 재빨리 그의 클래스를 심연의 마수로 바꾼다. 그 변화는 즉시 다른 종류의 능력치 상승을 제공한다. 속도를 일부 포기하는 대신 그는 상당한 힘과 체력을 얻는데 이는 이와 같은 근접 전투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의 클래스 변경은 공격적인 강아지를 내리치고 즉시 싸움을 그에게 유리하게 뒤집는다. 라크샤사의 중력 조작 능력은 매우 귀중함이 증명된다. 10g 행성에서 3배의 증폭은 잔혹한 힘으로 내리친다. 그 순간 사자는 맹렬하게 포효하지만 첸은 자비를 보이지 않고 환영사자를 행성 표면에 짓이겨버린다. 그 후 그는 숨을 고르기 위해 바닥에 큰 대자로 뻗는다. 폭식은 그에게 당연한 레벨업 알림으로 그를 놀라게 한다. 이어서 모든 클래스는 별 등급을 받는다고 설명된다.
별의 개수는 해당 클래스로 전환할 때 능력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연옥 라크샤사는 그가 가진 모든 클래스 중에서 가장 많은 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클래스로 B랭크 환영사자를 상대로 목숨을 건 싸움을 했다. 잠재적인 트리플 S랭크에 도달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다음으로 그는 폭식이 그 생물을 포식할 선택권조차 주지 않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난다. 이 몬스터는 또한 명백히 층의 보스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실제 보스를 물리치면 출구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그의 뒤에서 거대한 문이 열린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빛나는 눈들이 내다본다. 현실이 그를 트럭처럼 덮친다. 단 한 마리의 환영사자를 물리치는 데 들인 모든 노력은 다음에 올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수많은 B랭크 몬스터들이 문에서 쏟아져 나와 모든 방향에서 그를 핥히고 물어뜯는다. 이제서야 그는 라크샤사가 경고했던 것을 완전히 이해한다. 그 마물은 탑 안에 무자비한 짐승들이 있으며 그의 길은 끝없는 고통과 고난으로 포장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또한 모든 것을 견디고 적응하며 더 강해지라고 지시했다. 곧 첸은 마치 인생 최악의 악몽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느끼며 잠에서 화들짝 깨어난다. 방 안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가 방금 몬스터들에게 살이 찢기는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우리 주인공은 마침내 연옥의 공허의 탑이 즉각적인 레벨업을 위한 지름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길고 고되고 고통스러운 여정의 맨 처음에 있을 뿐이다. 몇 주가 지나고 마침내 아카데미의 졸업시험 시간이 되었다. 많은 VIP들이 유망한 신입생들을 관찰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 팀 구성에 대한 새로운 최소 요건도 발표되는데 각 파티에는 최소 1명의 상위 2랭크 학생이 포함되어야 한다. 팀을 구성할 순간이 오자 모든 학생이 이제 서로의 랭크를 볼 수 있다고 선언된다. 이것은 모두가 자신의 파티에 누구를 영입할지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학생들은 가장 높은 랭크부터 가장 낮은 랭크 순으로 배열되지만 마롱은 즉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첸 자신도 자신의 이름이 맨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한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C급에 가까운 각성자가 어떻게 반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린다. 질투심 많은 학생들은 그의 높은 랭크가 평가의 오류였다고 확신하며 즉시 험담을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 그의 힘이 진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를 팀에 두면 분명히 점수가 올라갈 것이다. 회장의 친절한 제안을 거절한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 바보에 대한 수군거림이 퍼지는 동안 팅 회장은 침묵을 지킨다. 이 계략의 배후는 바로 그의 삼촌인 공시안이다. 그 자식은 우리 주인공이 맨 밑바닥에 랭크된 것을 보고 아무도 그를 파티에 초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사악한 계획은 간단했다. 첸이 자격조차 얻지 못하면 회장의 파티를 이길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서 교실 전체가 사실상 팅 회장에게 자신들을 팀에 넣어달라고 애원한다. 그들은 그에게 아부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충이 그들을 막고 1명만 더 추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로 돌아와서 다른 모든 학생들은 자신들의 팀을 구성하고 가장 약한 기숙사만 남겨둔다. 롱은 모두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금은 4명밖에 없기 때문에 졸업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 그는 이어서 첸의 점수가 가장 낮은 랭크로 옮겨져 참가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불평한다. 선발 기준이 최소 1명의 상위 2랭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룹이 의도적으로 표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졸업시험은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고 높은 수준의 길드에 스카우트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종 시험에서는 참가자 수가 그룹이 마주할 몬스터 수를 결정하므로 수적 우위는 없다. 그것이 바로 아무도 약자들과 엮이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그저 추가적인 부담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낮은 랭크의 학생 3명은 모두 같은 기숙사 출신이어서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바로 그때 한 학생이 쩌를 부르며 1명만 더 있으면 된다고 말한다. 그 남자는 그를 가스라이팅하며 약한 기숙사 동료들과 팀을 이뤄 졸업시험을 망칠 생각은 분명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첸은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소외되어 경쟁조차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기숙사장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며 절대 룸메이트들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 말에 다른 그룹은 화를 내며 떠나지만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얕보지 말라고 그들에게 훈계한다. 학생 명단을 확인하던 롱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미 팀을 구성했다고 알린다. 그들은 단 1명만 더 필요하지만 아무도 그들과 함께하려 하지 않는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국장을 쳐다보며 그가 학생회장과 성이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비열한 수법을 보며 채는 공시안이 정말로 자신을 그렇게 큰 위협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해한다. 희망을 잃지 않고 그는 반드시 토너먼트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하며 번개 능력을 활성화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니 그 역시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다짐한다. 프로처럼 기운을 모으며 그가 앞으로 나서자 담당자들은 갑작스러운 힘의 과시에 놀란다. 그의 기숙사 친구들조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우리 주인공은 모든 각성자 학교에는 특별한 관습이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 경쟁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도전할 수 있다. 비록 과시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인정받는 방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애초에 싸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학생회장이 물러서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그가 저 금발을 이기기만 한다면 모두가 그와 팀을 이루고 싶어 할 것이다. 바로 그때 한 소녀가 문가에 나타나 우리 주인공을 부르며 아직 팀원이 필요한지 묻는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도 올해 졸업시험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한다. 부회장은 중학교 때 이미 D랭크에 도달했으니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덧붙인다. 그의 기숙사 친구들은 그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소녀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해하며 난리가 난다. 충과팅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리둥절해하고 국장은 마시던 물에 사례가 들 뻔한다. 학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며 왜 교환학생이 이번 시험에서 최하위 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녀가 누구인지 아무도 제대로 모르지만 세인트 킹덤에서 왔다는 소문이 있다. 국장은 거에 폭발할 지경이 되어 교환학생은 학교 졸업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는 링이 여기서 랭크 시험을 본 적도 자신의 랭크를 증명한 적도 없으며 이는 모든 규칙에 어긋난다고 말을 잇는다. 어디선가 교장 선생님이 나타나 국장의 말이 옳다고 말한다. 공시아는 그 노인을 보고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한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링이 잠시만 머무를 텐데 왜 시험에 참가하고 싶은지 묻는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교장 선생님이 전사 클래스인데 어떻게 갑자기 순간이동했는지 의아해하며 허를 찔린다. 노인은 그녀가 시험에 참가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녀는 그저 장단을 맞춰준다. 채는 이 두 사람의 랭크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국장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학교는 규칙 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며 교장 선생님을 지지한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어조를 바꾸어 이 학교의 목적은 각성자들이 인생에서 위대한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졸업시험이 전통이긴 하지만 학생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는 갑작스러운 규칙 변경으로 학생이 참가할 수 없다면 학교가 그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묻는다. 국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마침내 자신이 들통난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교장 선생님이 단지 저 아이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럴 가치가 없다고 깨달은 그는 물러서기로 결정한다. 그는 어차피 가장 강한 학생들이 이미 한 팀을 이루었으니 평가에서 쉽게 이길 것이라고 혼잣말한다. 남자는 교장 선생님께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이 시스템이 일부 학생들의 성장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인정한다. 그러자 국장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제 랭크가 낮은 팀과 5명 미만의 그룹도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발표한다. 4명의 기숙사 친구들은 마침내 팀을 결성하고 이제 졸업시험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한다. 뒤에 앉아있던 교장 선생님은 링에게 저 아이에게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한다. 시험의 한쪽에서는 학생회장이 최강의 선수들로 구성된 팀을 이끈다. 다른 한쪽에서는 첸이 가장 약한 3명의 선수를 이끈다. 이 때문에 노인은 그들이 어떤 동굴을 선택하고 결국 몇 점을 얻게 될지 매우 궁금해한다. 이어서 담당관은 모든 주장이 이제 들어갈 마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발표한다. 바로 그때 한 주장이 이미 선택을 마쳤기 때문에 그의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려 그를 놀라게 한다. 첸이 어떤 동굴을 선택했는지 보고 모두가 정신을 못 차린다. 그의 기숙사 친구들 또한 당황하며 그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는 하냐고 물으며 빨리 마음을 바꾸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화면을 계속 응시하며 침묵을 지킨다. 졸업시험 동안 학생 그룹들은 마굴에 들어가 몬스터를 물리치고 점수를 얻는다. 몬스터 군주를 물리치는 것과 짧은 공략 시간은 각각 별도의 점수를 주며 던전의 난이도에 따라 총점이 몇 배로 곱해질지 결정된다. F랭크 던전은 최대 75점, E랭크 던전은 최대 100점을 줄 수 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팀은 제국 길드에 스카우트되고 최고 득점자는 100만 위안의 보상을 받는다. 선택실로 돌아와 학생들은 역사상 최고 점수는 90점이었으며 이는 현재 제국 길드의 리더가 달성한 것이라고 논의했다. E랭크 던전을 클리어하는 것조차 팀에 최소 3명의 실력 있는 D랭크 전투원이 필요하다. 올해는 팅의 팀이 실제로 그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화면에 알림음이 울리며 누군가 이미 마구를 선택했음을 모두에게 알린다. 남자는 우리 주인공이 D랭크 던전을 선택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이전에는 아무도 D랭크 던전을 클리어한 적이 없어서 모두 이것이 실수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롱은 우리 주인공에게 머리라도 부딪혔냐고 묻고 기숙사장은 눈앞의 광경에 완전히 이성을 잃는다. 범생이는 첸을 설득하려 하지만 그는 이 결정에 대해 오랫동안 심사숙고했음을 밝힌다. 그때 시스템에서 다시 알림음이 울리고 학생회장 역시 D랭크 동굴을 선택한다. 팅의 팀원들은 즉시 리더의 선택을 받아들여 시험 자격을 얻는다. 그 발표의 교실은 발칵 뒤집히지만 그 그룹은 태연한 척하려고 애쓴다. 금발 고스족 소녀는 강한 척하려는 우리 주인공을 비꼬며 그가 단지 관심을 끌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대머리 남자는 그의 약한 팀원들이 절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팀은 와해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롱은 첸의 얼굴을 살피며 그가 전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친구가 언제 이렇게 강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했는지 궁금해한다. 마음을 정한 후 범생이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친구를 믿기로 결심한다. 역시 잃을 게 없다고 느끼며 녹색 버튼 동굴을 누른다. 기숙사장은 두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선택한 것에 짜증을 내며 역시 버튼을 누른다. 이로써 시스템은 공식적으로 그들의 팀이 시험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기숙사 친구들을 보며 첸은 사과하고 자신이 최고 득점자가 되고 싶어서 이 던전을 선택했다고 밝힌다. 그는 자신의 꿈에 그들을 강요하고 있음을 깨닫지만 함께 정상에 오를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킨다. 그의 말을 듣고 회장은 갑자기 일어서서 최고의 자리는 오직 자신만의 것이라고 선언한다. 첸은 몸을 돌려 그와 정면으로 마주한다. 팅은 위협적인 기운을 뿜어내며 학교 전체에서 가장 강한 학생은 오직 한 명뿐일 수 있다고 말한다. 뒤에 서 있던 링은 그에게서 그런 강한 감정을 본 것이 처음이라 놀란다. 두 사람 사이의 충돌은 이제 공공연해졌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그토록 두려움이 없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만 링은 우리 주인공이 C랭크조차 혼자서는 클리어할 수 없는 D랭크 동굴을 선택한 것에 불안감을 느낀다. 비록 D랭크 동굴에서 학생이 150점을 얻을 수 있다 해도 난이도가 너무 높다. 게다가 그의 팀원들 역시 그것에 적합하지 않다. 교장 선생님은 그들에게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며 그렇게 짧은 시간에 충분히 향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최선을 기대한다. 이야기는 2주 후 모두가 땅에 지쳐 쓰러져 있는 훈련장으로 이동한다. 롱은 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는데 자기들은 체력 훈련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첸은 그들에게 온갖 종류의 운동을 시켰고 이는 그들을 극도로 좌절하게 만들었다. 우리 주인공은 시뮬레이션 훈련은 실제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누군가 처음으로 마굴에 들어가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들을 구해주는 유일한 것은 본능뿐이다. 이 모든 훈련은 그들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켜 더 빨리 움직이고 더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고의 훈련은 실제 던전에 들어가 경험을 쌓는 것이겠지만 그들 같은 평민들은 그저 꿈꿀 수밖에 없다. 오직 엘리트들만이 그런 기회를 얻고 그들은 애초에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 엘리트들은 평민들이 결코 따라잡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자신들이 정상에 머무를 것이다. 그 녀석들은 평민들이 평생을 바쳐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자 기숙사장은 그런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다. 첸은 자신의 계획을 밝히며 만약 그들이 제국 길드에 들어가는데 성공한다면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졸업시험은 누구나 진정으로 엘리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그것이 그의 꿈이기에 첸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맹세하며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다짐한다. 졸업시험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주인공은 매일 밤 공허의 탑안에서 파밍을 한다. 환영사자를 물리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놈들이 아무리 잔혹하게 내동댕이 쳐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시험 5일 전 그의 룸메이트들은 전력을 다해 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차원이 다르다. 그의 미친 훈련량은 주합 훈련편을 준비운동으로 보이게 할 정도다. 시험까지 단 이틀 그의 라이벌 역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천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강해지고 있었고 이제 뼈를 으스러뜨리는 중력 아래서 사자 무리 전체를 상대로도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되었다.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도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시험 당일 작은 드론이 참가자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며 떠다닌다. 녀석들은 단체복을 빼입고 들어서는데 간지가 철철 흐른다. 모든 참가자가 손목 밴드를 착용하자 시험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한편 학원 교장은 공린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날카로운 인상의 이 남자는 제왕길드를 공동 설립한 학생회장 공팅의 아버지다. 학생들은 제왕길드의 공동 리더가 마치 동물원의 희귀동물 보듯 그를 쳐다보는 것을 보고 눈을 떼지 못한다. 길드 공동 설립자와 교장이 세련된 흰색 리무진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호기심은 최고조에 달한다. 빨간 머리의 신사 칼 캐번디시가 차에서 조용히 내린다. 세계 길드 연맹의 부회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에 학생들은 경악한다. 그 정도 지위의 인물이 보통 이런 동네 근처에는 나타날 리가 없다. VIP실 안에서 이사는 기빈들에게 총 23개 팀이 F급 마굴에 도전 중이라고 설명한다. 몇몇 그룹은 2급 마굴을 선택했고 단 2팀만이 대담하게 D급 마굴을 선택했다. 연맹비서 시그리드는 학생들이 그런 무모한 결정을 내린 것에 진심으로 놀란 표정이다. 보통은 D급 파티라도 D급 마굴에 도전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준비한다. 그녀는 학원이 학생들의 안전을 진정으로 고려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 우려를 듣고 이사는 학생들이 자신이 무엇을 신청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차분하게 설명한다. 그는 실전 경험이 전무한 각성자들은 보통 F급 몬스터를 상대로도 고전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마굴의 보스에 있으며 보스는 약한 잡몹들보다 몇 레벨은 더 강하다. 많은 팀이 결국 마지막에 보스 몬스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하지만 2급 마굴 안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곳의 가장 기본적인 몬스터조차 F급 보스와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혹독한 현실은 학생들이 보통 몸으로 직접 배우게 되는 것이다. 연맹비서는 상황이 위험해졌을 때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있는지 묻는다. 이사는 학원이 가장 유망한 자산들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학생 안전을 위해 제왕길드의 전사가 모든 마굴 밖에 배치되어 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게다가 각 학생이 착용한 손목밴드는 항복을 선택하거나 생명이 정말로 위험할 경우 즉시 그들을 밖으로 순간이동시킬 수 있다. 이 말을 듣고도 그녀는 학원의 D급 마굴에 도전할 만큼 재능 있는 학생이 있는지 여전히 의심스러워한다. 그녀는 그 팀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조용히 궁금해한다. 하지만 이사는 그 2급 문제아 녀석들이 울면서 뛰쳐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거대한 나무들로 가득 찬 D급 던전으로 화면이 바뀌고 천의 룸메이트들은 눈에 띄게 겁에 질려있다. 기괴한 박쥐와 원숭이의 잡종처럼 생긴 악몽 같은 생명체를 보면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그는 파티원들에게 저 몬스터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목표물을 향해 달려드니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고 재빨리 경고한다. 갑자기 유령 원숭이 박쥐떼가 그들을 향해 똑바로 급강하한다. 놀랍게도 소년들 모두 몬스터의 번개처럼 빠른 공격을 어색하게나마 피하는 데 성공한다. D급 생명체의 공격을 피했다는 사실에 아직 흥분해 있는 동안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광경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우리 주인공은 번개검을 손에 들고 이미 발치에 차갑게 식은 몬스터 시체들에 둘러싸인 채 침착하게 서 있다. 그는 팀원들에게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으니 우선 자신들을 구하는 데 집중하고 나머지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명령한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유령 원숭이 박쥐가 초음 속으로 그들에게 달려들지만 그들은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피한다. 상저우는 갑자기 주인공이 사실 이런 악마들을 상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들의 반사신경과 폭발적인 속도를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주는 자신이 줄곧 기숙사 왕이라고 자칭해왔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간다. 하지만 이제 왕께서는 별 수 없이 평범한 룸메이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천은 남은 유령 원숭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린다. 놈들이 파도처럼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 상남자는 놈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베어버린다. 기숙사왕은 마룡에게 천이 강하다는 말은 항상 들었지만 직접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그에게 천은 단순한 졸업반 학생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산전수전 다 겪은 병사처럼 보인다. 학살이 계속되자 전 기숙사왕은 우리 주인공의 높아지는 명성에 질투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낀다.
느닷없이 또 다른 몬스터가 그룹 뒤에 나타나고 그는 간신히 그 공격을 막아낸다. 그는 불타는 손으로 그 생명체의 다리를 잡고 팀원들에게 소리친다. 그는 짐짝처럼 굴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그들에게 소리친다. 졸업이 걸린 건 천만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결의에 놀라 그를 쳐다본다. 기숙사왕의 굳은 의지에 자극받아 상자는 식물 계열 주문 덩굴 감기를 시전의 원숭이 박쥐를 올가매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생명체는 거의 즉시 풀려나고 그 과정에서 좌를 걷어차기까지 한다. 롱은 구름 영창, 동상 바람을 시전하지만 몬스터를 약간 늦출 뿐이어서 그들은 공격을 합치기로 결정한다. 힘을 합쳐 그들은 잠시 그 생명체를 제압하고 기숙사왕에게 기회를 잡으라고 소리친다. 그는 핵폭발 화염탄을 충전하여 직격탄을 날리지만 겨우 털 몇 가닥을 태웠을 뿐이다. 그는 악마에게 화염탄을 여러 발 더 발사하지만 아무것도 놈을 쓰러뜨릴 수 없는 것 같다. 상저우와 롱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졌다. 기숙사왕은 더 이상 힘을 아낄 여유가 없다고 결심한다. 그는 힘을 모아 융합폭발 화염탄을 몬스터에게 똑바로 발사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연기가 거치자 새까맣게 탄 해골만이 남아있다. 드론은 그들이 D급 유령 원숭이 박쥐를 성공적으로 제거했다고 발표한다. 세 사람은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땅에 쓰러진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D급 몬스터를 물리쳤다는 사실에 감격한다. 우리 주인공이 약간 놀란 채 다가오자 그들은 즉시 자신들이 놈을 쓰러뜨리는 것을 봤냐고 묻는다. 몬스터는 전리품으로 손가락뼈 하나를 남겼고 좌는 그것을 죽이는 것이 식은 죽 먹기였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어쨌든 천은 그들을 축하해주고 곧드로는 악마의 동굴 안의 모든 잡몹이 소탕되었음을 선언한다. 화면을 지켜보던 공이사는 실전 경험이 전무한 쓰레기 학생들이 자신들의 열등한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D급 위협을 물리치는 광경에 거의 이성을 잃을 뻔한다. 나머지 교직원들은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킨다. 한편 캐번디시 부회장의 보좌관은 그들의 뛰어난 활약을 차분하게 칭찬한다. 그는 속으로 천의 기운이 오랜 친구를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한다. 부회장이 천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를 기억해 두겠다고 하자 학생회장 공팅의 아버지와 이사는 즉시 경계한다. 이사는 천에게 더 이상 관심이 쏠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다른 D급 동굴 안에 있는 학생의 팀으로 그들의 주의를 돌린다. 그는 그 팀이 이미 중간구역에 도달했다고 지적하고 부회장의 보좌관은 그들의 협동심을 전문 길드 레이드 팀의 효율성에 비유하며 칭찬한다. 이 반응에 칼 부회장은 재미있어하며 올해 졸업생들의 수준이 이전 기수들에 비해 정말 뛰어나 보인다고 말한다. 공이사는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진정한 볼거리는 아직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조용히 읊조린다. 다시 D급 독덩굴 동굴 안 학생회장 파티는 사방에서 나타나는 도끼 독버섯 몬스터들의 공격에 직면한다. 한 소녀가 기타를 뜯어 부패의 비가를 연주하는 동안 한 성자 마법사가 그의 성좌 인력 능력으로 버섯들을 함께 묶어 연계 공격을 준비한다. 그런 다음 그는 대장을 부르고 학생회장은 멋지게 공격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며 검을 들고 앞으로 돌진한다. 단 한 번의 신속한 일격으로 학생회장이 그의 자결하는 하늘 배기를 정확하게 펼치자 버섯 몬스터들이 터져나간다. 그의 팀원들은 학교 평가에 나오는 몬스터들이 이전 훈련 세션에서 마주쳤던 몬스터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러한 익숙함 때문에 파티는 전혀 어려움이나 압박감 없이 상황을 처리한다. 그들은 제대로 된 뒷배가 있으면 인생길이 훨씬 순탄해지기 때문에 졸업평가가 학교 당국에 의해 미리 짜여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올해 별다른 도전 없이 챔피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하며 일찌감치 축하를 시작한다. 구름숲의 마지막 층으로 돌아와 소년들은 실제로 여기까지 살아남아 마굴의 주인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얼어붙은 황무지 한가운데서 그들은 유령 원숭이가 태연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본다. 기숙사왕은 몬스터의 압도적인 힘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즉시 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저 녀석에게 한 대 맞으면 아마 바로 저 세상으로 갈 것이다. 마치 신호라도 보낸 듯 그 생명체는 천천히 그룹에서 가장 약한 목표물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마룡이 기겁하고 그 한 번의 비명이 야수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거대한 원숭이가 무시무시한 도약으로 그들을 향해 몸을 날린다. 소년들은 정말 목숨이 달린 것처럼 전력 질주한다. 한편 천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돌진한다. 그는 거대한 얼굴에 잔혹한 발차기를 날리고 쉴 새 없는 공격을 퍼부으며 몸을 저글링하듯 다룹니다. 그는 원숭이를 갈기갈기 찢어다진 고깃덩어리로 만들며 싸움을 끝냅니다. 그 야만적인 모습에 그의 파티원들은
경외감에 휩싸여 할 말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은 D급 몬스터조차 제대로 된 경험치를 주지 않는 것에 짜증을 느낍니다. 전리품 또한 실망스럽습니다. 갑자기 팀원들이 거대한 만화석을 발견했다며 흥분해서 소리치는 것을 듣습니다. 거대 원숭이가 속이 빈 나무줄기 안에 만화석을 모아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예상치 못한 보물에 군침을 흘리며 간절하게 수정을 잡으려고 손을 뻗습니다. 천이 경고하며 소리쳤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만화석에 닿는 순간 눈부신 섬광이 터져나옵니다. 단 몇 초 만에 그 지역 전체가 얼음에 봉인됩니다. 샹쪼와 다른 친구 그리고 드론들까지 북극의 한파에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VIP실에서는 생방송이 갑자기 끊깁니다. 비열한 이사는 마치 이 결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희죽 웃습니다. 그는 고위급 몬스터들이 이런 함정을 설치할 것이라 예상했고 천과 그의 아마추어 무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캐번디시 부회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하며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사는 천의 실패를 안타까워하는 척하며 그들을 즉시 구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교장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학생의 생체 신호에 이상이 생기면 팔찌가 활성화될 것이고 아무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오직 참가자만이 언제 포기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던전한 마룽은 살을 내는 추위에 몸을 떱니다. 파티원 중 유일하게 그만 얼지 않았는데 이는 그의 클래스가 가진 높은 빈결 저항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룽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웃음소리를 듣고 자비 없이 자신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해골 형상의 얼음 몬스터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것이 이소굴의 군주임을 알아보고 전에 몬스터 도감에서 언급된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것이 사실은 방어와 공격 능력을 자유자재로 제어하며 얼음과 눈을 손쉽게 조종하는 운무술사라는 것을 빠르게 기억해냅니다. 또한 눈앞의 이 생물이 오랜 고문을 통해 사냥감을 죽이는 것을 즐기며 자네의 뼈 왕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는 얼음 폭탄이 함정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돌아서서 달립니다. 룽은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서는 이런 시급 군주 몬스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천을 구하기 위해 달려들지만 제 시간에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얼음 공격이 그의 다리를 덮칩니다. 뼈 왕이 그의 불행을 비웃는 동안 그의 팔찌는 다리가 완전히 관통되었다는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시험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지지만 룽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유일한 이점을 잃기 전에 천을 녹이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얼음 조각이 그의 팔을 꿰뚫었고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을 구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뼈 왕은 그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는 것을 지켜보며 긴 고통을 즐기고 그의 팔찌는 심각한 손상에 대한 또 다른 경고를 보냅니다. 팔찌는 그의 파 역시 관통되었고 심박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음을 감지하고 다시 한번 시험을 포기할 선택지를 제안하지만 그 소녀는 대신 회상에 빠집니다. 그는 평생 동안 어려움이 나타나는 순간마다 항상 문제에서 도망쳤고 그 습관 때문에 예외 없이 매번 뒤처졌던 것을 회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비웃었던 것을 기억하지만 그와 친구들은 지금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운명을 바꿀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 일어서서 마침내 천을 풀어주는 데 성공합니다. 그가 당당히 서자 뼈 왕은 멈추지 않고 그를 향해 고드름 세례를 퍼붓습니다. 공격이 막 닿으려는 순간 그가 큰 포효를 내지르자 바로 그 순간 천이 마침내 눈을 뜹니다. 얼음 덩어리가 산산조각 나고 천은 재빠른 움직임으로 룽을 안고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이 갑작스러운 탈출에 뼈 왕은 허를 찔리고 룽은 결국 천이 혼자 힘으로 얼음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전사는 아까 도와준 룽에게 고마워하며 즉시 그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룽은 일단 피는 멎었으니 당장은 문제없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천에게 그들이 마주한 몬스터가 뼈 왕으로 알려진 운무 계열 시급 군주이며 전투 시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이 전투에서 살아남을 조금의 희망이라도 가지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얼어붙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들이 뒤돌아보자 뼈 왕이 거대한 얼음 조각 덩어리를 충전하고 있었고 이는 곧 발사될 거대한 빙하 공격으로 빠르게 형성됩니다. 룽은 몬스터가 그들에게 거대한 얼음 핵폭탄을 떨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폭탄이 떨어지며 모든 것을 눈부신 흰빛으로 뒤덮습니다. 몬스터가 웃기 시작하지만 그 파괴적인 공격 후에도 둘 다 살아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웃음소리가 멈춥니다.
천은 클래스를 파멸의 화염왕으로 바꾸고 운무전사의 서리 신체를 활성화하여 냉기 피해에 대한 완전한 면역을 얻습니다. 이 변신은 또한 추운 환경에서 모든 저항 능력치를 향상시켜 전장을 오히려 그에게 유리하게 만듭니다. 뼈왕은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고 롱조차도 뇌전 암살자였어야 할 친구가 운무계열 전사로 변하는 것을 보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천이 제한 없이 두 개의 다른 클래스를 동시에 각성할 수 있는 희귀한 천재 중 한 명일지 의문을 품습니다. 천은 단순히 이전의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 실수 때문에 친구들을 위험한 싸움으로 끌어들였다고 인정하며 다시 심연의 악마로 클래스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는 연옥 전사의 검을 꺼내 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싸움을 끝낼 작정으로 뼈 왕을 마주합니다. 그의 절친은 그 광경에 턱이 빠질 듯이 놀랍니다. 보통 모든 각성자는 전문화할 수 있는 단일 클래스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들 중에는 동시에 두 개의 클래스를 소유하는 극히 드문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중 클래스는 너무 희귀해서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희소성 때문에 모든 주요 길드가 필사적으로 원하는 보물이 됩니다. 하지만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세히 보고 천이 하나도 둘도 아닌 완전히 다른 세 개의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그 클래스들은 각각 차원이 다릅니다. 심연의 악마 형태로 변하자 천의 능력치가 미친 속도로 급증합니다. 그의 압도적인 신체 능력은 그를 로켓처럼 땅에서 쏘아 올립니다. 그는 폭발적인 기세로 보스를 향해 돌진하고 우리 주인공의 살기 아래 보스의 거만한 미소는 사라집니다. 단 한 번의 깔끔한 동작으로 그는 그 뼈다귀 자식을 버터를 자르는 칼처럼 베어버리고 17레벨로 레벨업하며 희귀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산산조각난 해골의 생명 없는 잔해를 바라보며 그의 친구는 그가 시급 소굴 군주를 단 한 방에 해치웠다는 사실에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다른 애들이 아직 얼음에 꽁꽁 얼어있다는 것을 무심하게 상기시켜줍니다. 마룽은 갑자기 아차 싶었고 보스전 내내 다른 친구들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금지된 아이스크림이 되기 전에 녹이러 전력 질주합니다. 그가 떠난 후 천은 서리리치 왕을 포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그는 재빨리 쓰러진 소굴 군주를 흡수하고 운무술사 클래스를 획득합니다. 보스의 북극성 폭발이 지역 내 모든 드론을 멀게 한 덕분에 아무도 그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그는 또 다른 깜짝 알림을 받습니다. 그의 뇌전 암살자 클래스도 레벨업하여 능력치 중 하나를 강화할 별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장면은 D급 소굴인 우울한 덩굴 동굴로 바뀌고 그곳에서 학생회장팀이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맹렬하게 공격해도 D급 보스는 이 아마추어 각성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튼튼했습니다. 사슬로 몬스터의 움직임을 제약하던 마법사는 이미 쓰러지기 직전이고 뇌전 궁수의 화살은 소굴 군주에게 진짜 피해라기보다는 가벼운 마사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해피밀 장난감 상자 속에 값싼 액션 피규어처럼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 굴욕감에 그들은 그 모든 전투 시뮬레이션이 완전히 무의미했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들은 이 정도 수준의 힘에 근접한 것조차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법사는 회장이 보스를 물리칠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재빨리 깨닫습니다. 후방 멀리서 회장이 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는 보조 마법사들의 버프를 받으며 궁극기를 충전합니다. 마침내 충분한 에너지가 모이자 그는 불타는 검을 들고 보스에게 돌진합니다. 칼날이 보스의 핵을 똑바로 꿰뚫고 안에서부터 녹여버리는 불꽃 폭풍으로 폭발합니다. 그의 팀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역사책에 기록될 전설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드론은 그들의 팀이 30분 남짓한 시간에 D급 소굴을 클리어했다고 발표합니다. 완전히 흥분한 그의 파티는 자신들이 1등을 차지했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어떤 팀도 그 시간을 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랭킹맨 꼭대기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빛나는 것을 기대하며 이기양양하게 소굴을 나섭니다. 곧 그들은 일찍 항복하고 텔레포트에 나온 학생들로 가득 찬 복도를 걸어갑니다. 그들 대부분은 완전히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처음 마주친 악마들에게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회장의 부하가 우연히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우리 주인공과 그의 팀을 발견합니다. 지쳐 보이는 그의 그룹을 한번 보자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실패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하는 거만하게 걸어와 아까 그 당당한 태도는 어디 가고 중간에 실패한 것 같다며 천을 조롱합니다. 충실한 개는 계속 지저대지만 연맹 부회장이 다가오자 그의 주인이 그를 조용히 시킵니다. 품위 있는 남자가 천천히 박수를 치며 학생들의 훌륭한 성과를 축하합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회장은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는 반면 그의 부하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 앞에 서 있다는 흥분에 거의 몸을 떱니다. 팅 회장은 자신만만하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민다. 하지만 캐번디시 씨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를 지나쳐가며 완전히 무시한다. 그런 공개적인 굴욕을 당하자 회장의 자존심은 산산조각난다. 설상가상으로 부회장은 그의 라이벌을 진정한 전설이라고 큰 소리로 칭찬한다. 그는 첸의 어깨를 잡고 주위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그가 D급 던전을 단 20분 만에 클리어했다고 발표한다. 심지어 자기 길드의 프로팀조차도 그런 기록을 세운 적이 없다. 학생회장과 그의 똘마니들 모두 완전히 할 말을 잃는다. 그들은 어떻게 바닥이나 기는 찌끄레기 4명이 10명으로 꽉 찬 자신들의 분대를 시간상으로 이기고 D급 소굴을 클리어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한편 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동시에 그는 왜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직접 이 아카데미에 왔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칼 캐번디시는 첸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겠다고 차분하게 말한다. 그러고는 애초에 자신을 이곳으로 초대한 공린에게로 돌아선다. 부회장은 그의 아들도 재능이 있다고 무심하게 말하며 기껏해야 성에 없는 칭찬을 건넨다. 그 말은 부자 모두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그 말을 끝으로 부회장은 떠날 시간이라고 알린다. 이사장이 재빨리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한다. 그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두 최상위 팀이 동점이라고 선언한다. 그 결과 그들 모두는 제국 길드에 가입할 공식 초청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소식은 첸의 룸메이트들에게 천상의 음악처럼 들린다. 그의 엄청난 캐리 덕분에 기본적으로 인생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팅 회장의 부하들도 축하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이 결과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어서 이사장은 팀장들은 리더십을 인정받아 길드 내에서 관리직을 맡게 될 것이며 상금 100만 달러는 둘이서 똑같이 나누게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 말을 듣자 두 팀장 모두 눈에 띄게 놀란다. 첸은 100만의 절반으로는 빚을 갚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조용히 걱정한다. 그는 남은 금액을 벌고 미스릴 교환 길드와의 약속을 이행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하지만 팅 회장이 공개적으로 무승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걱정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는 진정한 승자를 가리기 위해 1대1 대결을 하겠다고 대담하게 선언한다. 챔피언은 오직 한 명뿐이다. 그 갑작스러운 도전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사장과 심지어 부회장의 관심까지 끈다. 조카의 무모한 행동에 놀란 이사장은 대신 현재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그를 급히 설득하려 한다. 그는 무승부가 이미 최상의 결과이며 특히 이전에 당한 굴욕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고 설명한다. 그는 우리 주인공이 그런 무의미한 대결을 거절할 것이라 생각하며 침착함을 유지하지만 주인공은 승자가 상금 100만 달러 전부를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즉시 도전을 받아들인다. 그 짜릿한 반전은 부회장이 걸음을 멈추고 떠나려던 것을 취소할 만큼 파격적이다. 그렇게 결정되자 첸은 그와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앞으로 나선다. 이제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낼 준비가 되었다.